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장은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하락 반전한 뒤에 다시금 보합권에 올라온 뒤 조금 전 시각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다행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에서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그 흐름들을 오늘 오후장에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안심하기는 역시나 많이 이릅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 정말 오래된 재료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어떻게 또 분쟁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와 EU 간의 갈등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번 임기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된 전일 풍문으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급락을 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은행주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은 화학 금융주들이 주로 오르고 있고요. 전기 전자 업종은 하락 반전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지금도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했네요. 조금 전 시간에. 종목별 장세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변동성 강하고 종목별 장세가 10월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고 있고요.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잘 대응을 하면서 10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11월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짚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달에 국내 소비와 생산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모든 산업 생산지수는 106.6포인트로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마이너스 2%를 기록한 이후 하락폭이 가장 큰 것입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9월 108.8포인트로 전달보다 2.2%가 내려 역시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의 종합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통상 시장과 전문가들은 경기 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난다면 경기 하강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권이 시범 운영하던 DSR 규제가 오늘부터는 의무화됐고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캐피털 등 여신 전문 금융사에는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DSR은 대출자가 해마다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70%가 넘으면 위험대출, 90% 이상이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재감리 안건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회계는 조사 부서인 금융감독원과 제재 대상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참석했습니다. 증선인은 회사와 감사인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상승 흐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202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 정도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008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2022포인트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2008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시 202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한마디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변동성 강한 코스피 지수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V자 반등 형태로 정오경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이 팝니다. 435억 원.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기관에 근데 매도 물량이 오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118억 원 기관이 매도하는데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07억 원 정도 금융투자 쪽에서 오랜만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3,411억 원, 오랜만에 또 개인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승하다 하락 반전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0.73% 상승.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전일장에서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오늘장 쉬어가는 분위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어제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는 감리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있다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면서 2.76%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포스코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차가 다시 10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부진한 흐름 보입니다. SK텔레콤 역시 실적 나온 뒤에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은 잠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피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신한지수는 올라가는데 KB금융은 또 빠집니다. 은행주들이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된 풍문으로 인해서 어제장 그리고 그저께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장에서는 올라오는 종목이 보이고요. KB금융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SK이노베이션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빠지고요. 네이버가 오랜만에 상승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50포인트 공방벌입니다. 649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650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장중 저점 장 초반에 찍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 나홀로면서 기관,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793억 원 매도하는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그동안에 저점이 나올 때마다 일단은 많이들 샀는데 오늘장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금융투자 쪽은 통상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들을 많이 내는 성향들을 보이는데 오늘이 그 날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엔 1,098억 원 현재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HLB까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5%대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좀 부진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빨간불보다 6위부터 10위도 파란불이 많습니다. 나노스가 급등 흐름 나오는 가운데 바이로메드, 메디텍스, 펄어비스는 소폭씩 조정받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롱티슈진이 34,3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SK머티리얼즈 오랜만에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컴투스 빠지는 가운데 중국 관련 소비주 파라다이스 오랜만에 상승을 가져가는데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올라가는데 오름폭은 크지 않습니다. 70전 지금 상승하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이 어제 기술적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좀 나와줬고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장 후반에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반등이 소폭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그냥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조금 더 힘을 내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장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장에 그래도 상승권력을 조금씩 확대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단기 낙폭이 좀 심했다라고 인식하는 흐름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점 올해 2,600포인트 대비해서 한 23% 하락하면서 역대 5위권 수준까지 하락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들이 10월 달에 아르헨티나보다 이 IMF에 손을 벌린 아르헨티나보다 낙폭이 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5천억 조성하고 금융위원장,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모두 어떤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번 공표했던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가 과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어떤 커멘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구두 개입도 시작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어디서 잡느냐보다 심리적 안정권, 특히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시장에서 압박을 가했던 신용담보대출의 반대 매매 이후에 이런 어떤 공황 상태고 패닉 상태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추스릴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 안정권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수급 변화와 관련돼서 전일 연기금이 2,035억 정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참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연기금의 내년 말까지 지금 주식 비중을 19.1%에서 18%대까지 줄여야 되는 입장 쪽에서 이런 어떤 추가적으로 매수 여력을 확대하기는 부담이 아닐까라는 점들도 일단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흐름들 쪽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달러 위안화가 7위안 이상으로 가는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7위안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10년 동안 유지됐던 환율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은 일단 시장과 함께 특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자본 유출이 커지면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거기다가 또 미국은 환율 조작국에 대한 부담을 또 강하게 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7위안 이상으로 넘어가는지를 가장 주목해야 될 지금 현재의 변수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중국 증시가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상승 탄력이 그와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맞춰가는 어떤 흐름 정도만 그러니까 중국이 한 3%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한 1% 정도밖에 반영 안 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에 대한 안정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대응 전략이 지금 또 중국도 봐야 되고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반대 매매와 관련된 신용과 담보대출 등의 어떤 반대 매매와 관련된 매도 압박은 일단 클라이맥스는 지나간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넘어서면서 11월달 이제 옵션 만기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선물 매도를 이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선물 매수 우위, 콜 매수, 풋 매도란 전략 쪽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에서 변화가 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아마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빠르게 V자식의 회복이 아니라 다중바닥 형태로 그러니까 즉 여러 차례 바닥을 계속 확인한 이후에 어떤 고개를 드는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생존 전략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보유 종목 특히 가장 큰 관심사가 갖고 있는 종목 이거 손실을 어떻게 줄일까 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도 어떤 중기 저항선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이 됐을 때 여기선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전략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게 가장 좋겠다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하시는 각자 여러분들의 어떤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나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논리로 봤었을 때 단기 낙폭이 컸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반등의 무게를 삼는다고 하게 되면 어떤 단기 매매로 생각을 하시면서 수익폭을 짧게 가져가시면서 현금을 아끼는 전략 이런 쪽의 대응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손이 좀 빠르지 않다.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전략 쪽에 더 선호하는 투자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저항권에 다가올 때마다 매도에 집중하겠다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정확한 시점에서 한번 팔고 나서 아직까지 현금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별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관점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제 투자앤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의 김형진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실시간 검색어 잊혀진 계절 올라오는 거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참 10월이 씁쓸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10월 우리 성적표를 한번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1월 대비하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10월 지나면 이게 해결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락률로 따지면은 한국 증시가 정말 말 그대로 클래스가 틀린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뭐 그나마 좀 낮지만 코스닥은 20%를 이번 달에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시장 우리나라에서 채권이나 외환 쪽은 조용한 상황이고요. 채권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월 초에 매도하다가 월 중반 넘어서면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위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주식시장은 좀 위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국가별 등락률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가 5%, 나스닥이 11%, 독일이 8%, 유로스톡스 전체적으로 보면 7.4%, 상해가 좀 많이 내렸는데 9%밖에 안 내렸고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대만 같은 경우가 13.4%,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22%. 베트남이 12%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업종별로 우리가 또 구해보니까요. 의약업종이 25%가 하락하고요. 건설이 22%, 기계가 21%, 섬유가 21%, 비금속 곡물도 21%, 정유목재 21%. 거의 뭐 올해 상승률이 컸었던 그런 업종들이 폭락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저 업종들이 뭘 뜻하냐면은 경력 관련 업종하고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올랐었죠. 경기 후행 성격으로 거의 사이클의 마지막을 장식했었던 소비재 업종들 그리고 업황 턴어라운드로 올해 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제지 업종 이쪽들이 많이 내렸다. 그리고 많이 오른 주도 성격의 그런 종목들, 업종들 이번 올해 좀 많이 올랐었던 것들이 많이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기존 주도주였었던 IT나 화학이나 바이오가 차례로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시장의 불시 성격을 했었던 최근 장세를 좀 주도하던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뭐 시장 흐름을 쭉 정리해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 증시 많이 빠졌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제 반등이 나왔고요.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장 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실 오를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나왔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기술적 반등입니까? 예,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어제의 반등은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금융회사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문제는 이제 오늘 이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반등 이렇게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붕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매수세가 유입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후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관심이 간다. 그리고 시장 이렇게 내용을 종목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게 매일 반등은 시도는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무너지고 계속 그런 모습이 한 3일 연속이 됐는데요. 그래서 29일 오전에 반등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료를 좀 뽑아놨었는데 그때 자율 반등할 때는 개별성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몇몇 이렇게 눈에 띄었었는데 어제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만 그렇게 상승을 했었죠. 국내 금융사들이 업종 대표주 위주로, 그러니까 인덱스 위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인덱스를 살리기 위해서 대형주를 끌어올렸다.
해서 매수상이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부터 뭐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이런 업종 대표주들 큰 종목을 좀 올려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인덱스를 살려놓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약간 좀 불안한 점이 뭐냐면은 주도주에서 한 발 물러난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 쪽으로는 안정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뭐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이 아니어서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위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매수세가 계속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속되기가 힘든 매수세가 어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추세 전환을 보기에도 아직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까지의 모습은 반등이다, 그 자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한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오늘 이후에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기 이동평균선에 딱 지금 매물을 압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020포인트대 그곳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번 하락에서 갭 발생을 했었던 2090에서 2100포인트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모습에 이어서 오늘 내일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하고 오늘 시장은 또 다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오늘 봤으니까 내일이 11월이고요. 11월 증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은 어떻게 반등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좋게 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역 분쟁 완화 분위기 어제 나타났다고 그랬었죠. 그거는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맞닥뜨리는 게 미국의 실적 시즌일 텐데요. 이게 중반 들어서면서 악재성 재료들도 종종 나타나고 이제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일 밤에 애플 실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빵 주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1일 이후에 210불에서 22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빵 중에서 유일하게 급락을 피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좋게 실적이 나타난다면 나머지 하락한 종목들도 돌려 세울 수가 있겠죠. 자금도 다시 유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IT 업종 모습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빵 투자로 유입된 자금의 유출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 전체를 흔드는 상황으로 이 악재가 꼬리를 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내일의 실적 발표는 미국 쪽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경기 지표하고 이벤트가 11월 초까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제 지표가 나온 게 소비 지표가 좀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도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연관이 되고 금리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월하고 10월 때 좀 급락을 만들었었던 그런 상황이 재현도 가능한데 이번만큼은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시장에 좀 먼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위안화 이슈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포커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7위안대 이제 달러당 7위안이 좀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약간씩 오르고 있죠. 이 위안화 선물을 보면은요 6.9대에서 좀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식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인민은행에서 11월 7일에 1조 7천억 규모 단기 채권 발행한다고요. 그래서 위안화 유동성 흡수하고 절상을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절상하라고 이제 압력을 넣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절상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이 몰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11월 7일일까? 하루가 급해 보이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일이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입찰일에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한번 중국 쪽에서 맞부딪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달러 강세 현상이 맞부딪혀서 중국의 절상 효과를 노리는
그런 이벤트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서 7일에는 입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환율 흐름 이 점이 좀 맞부딪히는 시점이다. 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대목에서 우리가 미 국채 발행 일정을 또 살펴보면은요. 11월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총 발행 규모가 8,440억 달러이기 때문에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규 조달 금액이 1,540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신규 조달 금액 차원에서 놓고 보면 10월에 2배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죠. 자세한 일정이나 뭐 세부적인 일정은 다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찾아보고요. 해서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제 나온 얘기, 그러니까 2년 실리 금리하고 국채가 3% 돌파를 했다라는 그 의미, 이것은 바로 자산시장 대비 현금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이 점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산시장 쪽에 이러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또 부담이 될 것이다. 11월 초에 부담 있는 그런 일정이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그런 상품들, 자산 상품들 놓고 보면 목표 수익률이 한 3, 4%죠.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가 한 5%, 6%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 실물 경기에서 오피스텔 수익률 보면 4, 5% 정도만 만족할 그런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미 3%대 금리가 미국에서 올라섰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올랐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될 그럴 자산을 누가 과연 편입하겠는가 이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해가지고 11월 초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말부터 나타나는 금리 얘기가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 이후로도 줄줄입니다. 뭐 미국채 입찰 일정하고 섞여가지고 6일에 중간선거, 7일에 FOMC 회의 뭐 이쪽으로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반까지 상당히 좀 벅찬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모습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벤트들이 진짜 11월 중순까지 쭉 꽉 차 있다 스케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이벤트들이 어느 하나 또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것들은 없어 보이는 게 가장 좀 시장을 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략 잘 세워서 11월 우린 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표님? 네, 한번 중국 지수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H지수 이렇게를 주봉으로 뽑았는데요. 우리가 중국 지수가 워낙에 하락했기 때문에 저평가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게 보면은 2018년 초에 대량 거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박스권 돌파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그림이죠. 지금 2018년 초에 대량 거래 저 아래쪽으로 좀 많이 솟아 있는 게 그림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저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저런 대량 거래가 차후에 또 나타나줘야지 저 상승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 그림 거꾸로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적 흐름이 계속 하락이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낙폭과대를 논하기 앞서서 그런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기술적으로 좀 하방 경직성이 구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서 그러한 모습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 대응할 수 없는 현재 당사의 한계가 저 홍콩 H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쪽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저쪽에서 변화 요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 이번에 넘어서서 2023포인트인데 지금 딱 그 지수거든요. 여기를 넘어서면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목표는 한 2090, 100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면은 분할 현금화의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오늘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또 종목 상담 이어가고 특징주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